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날 것이라는 관측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 종착점은 V0로 보입니다. 두 특검이 김건희 씨 텔레그램의 실체를 확인하는 수사에 함께 나섭니다. JTBC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이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내란 특검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 형식으로 이걸 공유받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을,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를 수사의 중심에 놓게 됩니다. 첫 소식 윤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에서 지난해 5월 5일 김건희 씨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대검이 맡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정수, 김혜경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냐며 김명수 수사는 2년이 넘었는데 왜 방치되고 있냐며 체근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가 전해진 당시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중앙지검의 디올백 사건 전담 수사팀을 설치했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시 검찰에선 김건희 씨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자신을 향하자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 실제 검찰은 그해 7월 김건희 씨를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한 뒤 10월 도이치 주가 조작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내란 특검이 확보한 텔레그램 자료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내란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박성재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만 수사할 계획이라며, 김건희 특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를 가져간 뒤에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범위 안에서 필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 했는데, 한 달 정도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곧 메시지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지난해 1월 당시 대통령이 당시 중앙지검장을 안가로 호출한 내용을 어제 단독 보도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을 더하면 김건희 씨 소환을 누가,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막았는지 그 답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당시 중앙지검은 소환 의사를 두 곳으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씨 변호인이었고 또 하나가 대통령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시점은 안가 호출 전인 2023년 12월 무렵입니다. 연지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23년 말로 접어들면서 중앙지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두고 비판 여론은 점점 커졌습니다. 3년이 훌쩍 넘도록 김건희 씨를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해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압박이 커지자 중앙지검은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JTBC에 2024년 초에 주가 조작 일당의 항소심 선고가 예상됐다며 특검 이슈도 있어서 김건희 씨 소환을 하지 않을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먼저 김건희 씨의 변호인에게 소환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직접 대통령실을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지검이 대통령실을 상대로 김건희 씨 소환 조사를 추진한 건 2023년 12월 무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가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되고 총선이 임박하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 압박이 커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소환 조사에 반발했고 격한 반응까지 보였다는 게 당시 수사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김건희 씨의 개인 범죄 혐의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한 셈입니다. 특히 중앙지검의 이런 움직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책임자였던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을 안가로 불렀다는 당시 사정라인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 뒤 중앙지검은 새로 교체된 지휘 라인이 지난해 7월 출장 조사를 할 때까지 김건희 씨의 대면 조사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15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밝히지 못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선 앞으로의 재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해병 특검이 150일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기소하기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그 세월 동안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특검은 최상병 사망 배경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있다고 봤습니다. 안전대책 없이 무리한 지시를 했다며 임 전 사단장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년 전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과 같은 결론이지만 정작 국방부 재조사에선 뒤바뀌었습니다. 특검은 뒤바뀐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특히 군 통수권자라 하더라도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결과까지 바꾸는 건 권한 밖이라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도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6명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밖에 멋쟁 해병 단톡방 참가자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는 등 모두 33명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선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나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장한 한기붕이 특검의 소환 자세를 거부하고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 외압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150여간 특검은 18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430여 회의 포렌식을 실시했습니다. 또 피의자 참고인 등 300명 넘게 조사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9명 가운데 구속이 받아들여진 건 임성근 전 사단장 1명뿐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선족 리광호가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납치 살해의 핵심 용의자인 리광호가 중국 국적이어서 우리 경찰이 직접 조사할 수 있을지 아직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20대 대학생 박모 씨는 사망 2주 전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씨는 한 조선족 남성과 함께였습니다. 사고 생겼으면 사고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답이지 않습니까? 양아치도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돈을만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요. 갖은 고문을 가해 박 씨를 숨지게 한 범죄 조직의 조직원 리광호입니다. 리 씨가 속한 조직은 박 씨에게 강제로 마약까지 투약했습니다. 마셔라, 쭉. 잡았어, 우리 전에. 마셔, 빨리 쭉. 추적을 피해 도주했던 리광호가 현지 시간 어제 새벽 2시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혔습니다. 한 식당에서 한국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다만 리 씨는 박 씨를 살해한 혐의가 아닌 캄보디아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박 씨와 같은 범죄단지 웬치에 갇혀있던 또 다른 피해자는 고문과 폭행을 주도한 건 리광호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전기로도 확 찢고 많이 때리더라고요. 살아있던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우리 경찰이 리 씨를 인계받아서 조사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리 씨의 국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당국이 리 씨를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송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씨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국제 공조를 통해 리 씨의 혐의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연예인이 공항에 나타나자 서로 밀치고 엉켜서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외국 K-팝 행사를 앞두고 연예인들이 대거 출국하면서 잘못 치이면 죽겠다는 말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그 현장을 밀착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은 공항이 비교적 평온합니다. 하지만 약 3시간 뒤면 이곳을 통해 아이돌들이 출국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저희 취재진도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둘 여행 가방 들지 않은 남녀가 모여듭니다. 아이돌 팬들입니다. 사다리와 장비 든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홈페이지에 아이돌 사진을 올려 파는 사람들, 이른바 홈마라고 불립니다.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아이돌을 기다립니다. 앞에 나오지 마세요. 보안 요원들은 바빠집니다. 여기 잘못 치면 설마 했는데 2줄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아이돌이 도착한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포개지고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 보세요. 뒤에 조심하세요. 카트를 못 보고 걸려 넘어집니다. 공항 이용객을 그대로 치고 지나갑니다. 자,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아이돌이 수속을 밟으러 들어가자 옆 통로로 뛰기 시작합니다. 홈마들에게는 출국장으로 가는 이 순간이 좋은 사진을 찍을 기회입니다. 꺼져봐. 카메라 부대가 자리 잡아놓은 사다리들과 사람들이 엉킵니다. 이제 모두가 서로를 향해 욕하고 다툽니다. 여기 자리 많아요. 눈으로 봐라고 문이 없냐? 아이돌이 멀어지자 이제 사다리를 들고 뜁니다. 이 한 장면이 모두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바닥엔 발 디딤대와 벗겨진 신발이 나뒹굽니다. 취재진도 이 인파 사이에 갇혔습니다. 통제선은 사라졌고 공항 기물은 쓰러집니다. 팬도 홈마도 사진 말고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찍었어. 한 중국 팬은 출국장으로 따라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갔지만 이런 상황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 시간 뒤면 또 다른 아이돌이 출국합니다. 기다리는 팬들과 홈마들로 공항 한켠은 숙박업소가 됐습니다. 청소 노동자도 공항 이용객도 피해 다녀야 합니다. 난리법석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으니까 편하죠. 질서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They make it a little bit less noticeable that someone's coming. We got a little bit scared when everybody started running that way. 공항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소중한 일정과 계획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유명인이 온다고 해서 이들의 기대가 처음부터 방해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 과도한 팬심과 돈벌이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